일정이 무조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도 계속 변하고 아까 골드 작년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눌렸는데 지금은 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대한 금리 인상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기정사실화 물론 나중에 돼서는 기정사실화로 갔죠. 기정사실화로 갔는데 그 전까지가 되게 그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요번 연도랑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전 2016년에는 금리 인상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게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드물고 없었는데 역사적인 그 백데이터에도 없었는데 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은 12월에는 금리 인상 못한다. 아니야. 이런 시기면 12월에 금리 인상 한다.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그때 12월 금리 인상 하겠구나. 기정사실화로 이제 지표 발표 나오고 연준이 의원들에서 이제 몇파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뀐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선반영이 쫙 됐어요. 어디서부터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북핵이죠. 네, 북핵에 대한 그 수탄을 실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됐는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 해소되면서 점점 눌리면서 이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정사실화가 이제 체크가 되고 이제 눌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역사적인 금리 레인지로는 지금 이걸로 인터넷을 못 켜서 좀 못 보여드리는데 핸드폰으로 investing.com이라고 다운을 받으시면 그 채권 금리 수익률에 대한 레인지 나옵니다. 때문에 그분들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채권은 금리 수익률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5%가 되게 중요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게 채권 레인지로 따졌을 때 124-00, 123-30에서 124-00 구간이거든요. 그게 저점 구간인데 저점이 어디까지 왔냐면 124-06, 05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5%를 거의 체크를 한 거죠. 근데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봐야겠지만 2.5%까지는 지금 이 분위기로는 올 수 없어요. 이 분위기는 올 수 없고 강해요. 받쳐주는 지지 그 구간이 강하고 안 뚫어요. 다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더 상관을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품 간의 그 커렐레이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골드는 통화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통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달러 인덱스랑 유로 FX에 대한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보증권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도 또 말씀도 드릴게요. 또 드리겠고 그래서 원래 저는 이 구간에다가 달러 인덱스를 놓고 이렇게 해서 다 보는데 여기는 일단 그냥 제대로 예를 놨어요. 네. 예? 있나요?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네. 달러 원이요 이거? 여기구나.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랑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유로 FX랑 달러 인덱스랑. 그렇게 왜 같이 놓고 봐야 되냐면 달러랑 유로는 지금 통화 전쟁 중이에요. 얘는 이게 지금 세계가 무력으로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고 통화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네가 금융 싸움을 막 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갈 줄도 알아야 하고 여기가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5포인트까지 봤죠. 95포인트까지 봤는데 95포인트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레인지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눌리게 되는데 금리 인상 이제 12월 기정사실화로 찍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이유는 일단 실물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인 펀더멘탈, 이 경제 지표 자체가 더 이상 개선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적으로 계속 마구잡이로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아질 정도로 다 좋아진 거고 여기서 큰 폭의 상회하는 부분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없죠. 힘들죠.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언제나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어요. 그 확률이 적기 때문에 12월 내년 못해도 상반기 초 내년 금리 인상을 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뭐 절대적인 말이라든지 무조건적인 말은 제가 좀 잘 안 좋아하는데 내년엔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뭐 4번 한다, 뭐 3번 한다 하는데 저는 2번 정도로 보고 있고요. 2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6월 달에가 가장 포인트예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상반기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잡고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질 수 없다. 힘들다. 그리고 지표 역시 S&P 역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어디까지? 대신 열고 봐야 돼요. 이거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고 매도 치시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열고 봐야 되는 게 2610포인트 정도까지 열고 봐야 돼요. 내년 1월까지는 못해도 그렇게 열고 보셔야 돼요. 왜 열고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추세예요. 꺾이지도 않고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쳐야지 매도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떨어지겠지 매도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매도다. 이런 색안경이 씌워져요. 이런 색안경. 그런 색안경이 씌워지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2610포인트 정도까지 열고 봐야 되고 상품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아주 기본적으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눌리면 평가 절하 눌렸을 때 골드는 상품 메리트로서 통화적인 메리트로서 부각을 받는다. 그래서 골드는 올라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흐름이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골드는 올라간다. 왜?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 골드의 가치가 상승한다. 왜냐?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세계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 역시 세계적으로 그 기축통화를 해칭할 수 있는 통화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달러 인덱스가 눌리면 평가가 절하되면 골드는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일이 올라가면 S&P도 올라간다. S&P 500도 내려가면 오일도 내려간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다. 그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고 왜 그러냐면 S&P 500에 3대 섹터가 있어요. 첫째 한 섹터는 증권, 금융 섹터예요. 금융 섹터. 금융 섹터가 첫 번째 섹터고 두 번째 섹터는 에너지 섹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섹터가 기술주 섹터. 이 세 가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 국내 선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눌려요. 크게 눌려요. 그러면은 외인이 아무리 받쳐줘도 그 상방을 가기가 힘듭니다. 이건 뭐 국내 선물 얘기인데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일 역시 비중이 높아요. 어디에서? 에너지 섹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일 원자재죠. 오일이 하방이 나오면 그 에너지 섹터에서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방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이래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항상 시장은 변하고 흐름을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나누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호가가 얇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합니다. 그 폭이 커요. 그래서 휩쏘는 사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갖다 붙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휩소라는 표현을 쓸게요. 휩소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휩소는 주식에서만 좀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휩소에 걸릴 수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그 호가가 두껍습니다. 굉장히. 뭐 골드 같은 경우는 5억 가지고도 올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국채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요. 그 흐름대로 깨끗이 깔끔하게 가요. 깔끔하게 가는 거고, 이런 지금 흐름에서 약간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계속 받치죠. 안 뚫려요. 받치고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확실히 강해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서?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얘네가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마 금리 인상이 됐는데 반대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됐는데 흐름이 보통은 국채 같은 경우는 하방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방에 나와요. 이거 왜 이래? 뭐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끝난 거고 다음을 보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다음을 봐요. 선반영 차트에 다 흐름이 걸리거든요.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상 끝나자마자 바로 위로 슈팅 나올 거예요. 원래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개인들은 당황을 하죠. 뭐지? 왜 그러지? 항상 그 틀이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그 틀과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뭐 일단 제 방송 들어라, 뭐 가면 여기 증권사 해서 연기해서 해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시장을 좀 더 알아가고, 이 시장이 맹점이 뭐가 있었구나, 이런 시장이었구나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했을 때 손실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펀더멘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배우기, 펀더멘털을 배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 현직 딜러나 이쪽에 있지 않았던 이상은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손쉽게 다 알려드리고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다 같이 할 거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적 보고서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매매를 하는 건데, 예. 그러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익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떤 거요? 지금 강의하시는 거. 네네. 그런 건 좋은 말씀인데 네네.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예, 예.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할 뿐이지 네네. 그거 안다고 해서 수익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거 다 안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좀, 자, 좋은 질문을 지적을 주셨어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그거 뭐 안다고 네.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일단 그 레인지들이 있어요. 그 레인지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좀 따로 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지지저항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 죄송한데 이거 늘려줄 수 있나요? 네. 네네. 아, 이게 한 개. 일단 일봉을 보고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되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선 긋기 있죠. 네. 선 긋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선 긋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거 다 아시는데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달라. 뭔가 좀 더 괜찮은 거 달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지네가 차트 이렇게 거는 거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죠. 지네가 차트 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매매할 때는 지네가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맹점인 거고 그걸 알려면은 시장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레인지. 국채로 따지면 2.5, 2.4 국채 수익률. 그런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 자리가 깨졌을 때는 내 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선긋기 말고 뭐 다른 거 뭐 달라 뭐 이러시는데 많아요. 기법 엄청 많죠. 스토캐스틱 뭐 활용해서 막 MACD 넣고 뭐 RSI 뭐 넣고 막 볼린저 밴드 막 하면서 뭐 파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화려한 것들 막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에도 나오는 거고요. 다른 전문가님들 막 가서 보면은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뭐 대단할 것 같죠? 그 다 보조지표예요. 다 보조지표 활용한 거고 그거에 대한 맹점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과열과 침체 이걸 0과 100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맹점이 있어요. 상방이 쭉 나올 때 100에서 쭉 가요. 그러다가 쭉 눌리면 눌리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그러다 또 눌려요. 근데 눌리다 올라가요. 계속. 그럼 계속 100인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과열 구간에 오면은 사실상 스토캐스틱은 매도로서 들어가는 시그널이 떠요. 그 물론 교차를 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수처럼 상방을 올리게 됩니다. 그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매매 기법 다양해요. 상한선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상방치고 거기서 먹고 나오고 상한선 뚫리면 청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중심선까지 갔을 때 눌렸을 때 받쳤을 때 뭐 저기 뭐야 파동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 길이 딱딱딱 물론 기본적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 파동의 그 반자리 중간자리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 뭐 엘리엇 파동 이런 거 일목균형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책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 다 배울 수 있고 다른 전문가님한테 가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내가 저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아 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 다 배우시면 좋아요. 다 배우고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배우고 오세요. 배우고 오셔도 돼요. 배우고 배우면 결국 가면 종국에 이거구나. 이 시장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시장은 변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뭐 기법 사실 이런 강연에 오면 뭐 대단한 것 마냥 수익률이 어떻습니다 하면서 계좌 까고 자 이거 보면 시그널대로 가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왜 못해요? 만들기 나름이죠.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회의감 드리게 해드리려고 한다. 상관없어요. 저는 제 개인 메뉴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저희 들어오셔서 저희 하시고 막 이거 지금 하면 프로모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 다 찾아서 배울 거 있으면 그분들한테 배우면 최고예요. 배우면 끝이 없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배우세요.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결국에 가면 책이나 다른 전문가님들 보면 배울 수 있어요. 배우시고 오세요. 배우시고 오고 물론 저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 이 시장에서 돈 버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기술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을 했었던 거고 하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기술은 결국에 거둘 뿐이다. 만약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쫙 가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핵 쐈어요. 시장 변해요. 그럼 그 기술적인 시그널에 의해서만 의존해요? 시장은 이미 김정은이 쐈는데 기술은 하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앉아서 3방 나오고 있는데 막 슈팅 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그널이 그때 다시 띵 하고 화살표가 바뀌겠죠. 늦잖아요. 어쨌든 후행이에요. 선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누가 선 긋고 그 지나간 거 해보면 누가 못하냐. 맞아요. 볼린저 밴드 다 맞아요. 스토캐스틱 100%예요. 과거니까.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니까. 앞을 봐야죠. 앞을 보려면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실물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 펀더멘탈, 경제 지표가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차트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려운 거고 그렇게 이 시장이 쉽고 호락호락한 게 아닌 거예요. 기술은 많아요. 기술 많습니다. 그리고 돈 번 사람도 있어요. 꼭 보면 주변에 그래요. 야, 그거에서 내가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주식해서 야, 그거에서 내가 돈 번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선물, 야, 그거 집안 다 망가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야. 이런 말 있죠. 해외 선물 원수의 자녀에게 해외 선물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시장에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안 하고 하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차트? 돈 움직이고 이 차트가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죠. 이 차트가.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그 공포감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밑에서부터 막 찌릿찌릿 올라오죠. 막
머리 끝까지 막 쫙 쭈삣쭈삣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기술적인 거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스토캐스틱 활용하는 거, MLCD 활용하는 거, 그런 거 볼린저밴드 다 섞어놓은 거,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백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양을 갖고서 이 기계적인 부분에서 뭐 인공지능이 어떻다 하는데 사실상 그 센티멘탈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넣냐면 백데이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 그 정보를 갖고 넣는 건데 그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서버비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해서 뭐 했다? 잘 보면 볼린저 밴드 넣고 스토캐스틱 넣고 MLC 섞어서 시그널 띵 나오 띵 나오 이거예요. 말 그대로 보조집에 섞어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하죠. 왜 그래요? 쉬우니까. 내가 안 하고 내가 머리 안 싸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 프로그램 다 알아서 해주는데 쉽잖아요. 공부 뭐하러 머리 아프게. 여러분 공부하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배우면 끝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항상 변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접근은 안 된다라고.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 내면은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하게. 다 공존해요. 양날의 검이 시장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로든 수익이 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내 마인드도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단기적으로 죽어라 매달려서 돈 벌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건 다 알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당장 돈 뭐 벌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알고 싶다. 내가 이 소중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왔는데 숨김없이 말해달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명확한 거는 이 시장에 좀 더 회의감을 가지시고 이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인지한 다음에 매매에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폐가망신 한다고 원수의 자식에게 가르치면 그게 미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잘 보면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기적인 폭에서 수익을 내니까 뭐 연에 20-30% 수익은 뭐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연에 20-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워렌 버핏 연수익이 30%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30%입니다. 월로 따졌을 때 3%예요. 3% 내가 증거금 대비했을 때 30팀 몇 번 먹으면 끝나요. 그럼 내가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계속 누구 말만 들은 거예요. 황보하니까 자 계좌 수익 까고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니까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30%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안정적이게도 갈 수 있다. 사실 국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수익률에서 막 100% 수익 나고 왜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서 대여에다가 50만 원 넣었는데 한 개를 딱 했어요. 근데 크루드 오일 만에 50팩 딱 먹었어.
100% 수익이죠. 아니면 내가 몰빵을 쳐요. 500만 원 넣어서 10개를 탄다. 한 번에 500만 원 나왔어요. 하루에. 100%죠. 근데 그거 먹고 안 할 것 같아요. 과연 안 할까요? 그게 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깨질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깨질 때까지 하고 있어. 벌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마추어는 월급을 보고요. 프로는 연봉을 봅니다. 월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 수익에 연연하지 하는 게 아니라 멀리 길게 봐야 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 1, 2년 하고 그만두실 겁니까? 10년, 20년. 내 제2의 인생의 황금기를 열어서 편하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그 주변에 야 이거 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들 그 주변에 클래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벌고 있고. 자문사 차린 분들도 계시고요. 돈 계속 벌고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뭐 좀 약간 중소기업체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 돈 많은데 심심하고 그런 분들 그냥 해요. 재미삼아. 근데 되게 웃긴 건 아무 생각 없이 재미삼아 하는데도 싸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그거 왜 그래요? 심리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접근이 달라요. 벌써 접근이 다르잖아요. 접근.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가야지. 그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인 거예요.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진입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오늘은 먹을 게 없나? 오늘은 이 자리가 좋은가? 저 자리가 좋은가? 물론 단기적으로 그걸 짜볼 수는 있어요. 짤 수는 있는데 당연히 확률이 떨어지겠죠. 명확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을 깼을 때 시장이 완전 다 돌아가서 뒤집어진다. 난리가 난다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뭐 팁 하나 알려드리면 스토캐스틱 설정값 정도 뭐 이런 거 몇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런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25에 66 잡으세요. 25에 66 잡으시면 그래도 잘 맞아요. 다른 것도 있고 많은데 저는 그냥 25에 66 보고 그냥 신경 안 써요. 사실 보조지표고 야,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과열인데 단기적으로는 침체네. 뭐 그냥 이 정도예요. 국채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국채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국채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향성이 깨끗해요. 깔끔하게 움직여요. 깔끔하게. 왜 그러냐면 골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골드에 연연하세요? 왜 오일에 연연하세요? 왜 약간 그거 같아요. 풍채랑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동기호텔 같아요. 저 괴물이다. 내가 싸우고 이기고.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얻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좋은데 이 시장에서 많은 상품들 있고 메리트 있는 상품들 많은데 저는 지금도 포지션이 있어요. 국채는
눌리면 계속 받아요. 저는 이런 좋은 상품 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일상생활하고 밥 먹고 세미나하고 운동도 하고, 특히 국채는 롱플레이가 더 유리하고 확실히 편한 게 왜 그러냐면 주말 사이에 북한에서 이슈가 터져도 저희 땡큐거든요. 북한에서 이슈 터지면 완전 터지죠. 상방으로 대박 나는 거죠. 좋죠.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보는 레이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그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좋아요. 편하잖아요. 대신에 쇼플레이 매도 치면 불편하죠. 주말에 뭐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늘 돈 벌어 가야겠다 막 보고 들어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포지션 플레이 해도 돼요. 포지션 플레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 증거비 대비해서 계약수 조절해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꽉 참여해서 12분 전화는 거 있어요? 그런 거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이것도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그 호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아실 건데, 뭐 거창하게 써놓은 건데, 사실 알맹이만 말씀드리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있을 때 매도 호가에 대한 물량이 높으면 매수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 물량이 많으면 반대쪽에서 치고 올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호가에 그 창 그게 있어요. 뭐 교보증권에 그게 안 나오니까 그 매물대를 보면은 그 호가창을 보면은 그게 날카롭고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적을수록 뚫을 확률이 높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매매 호가창을 보고서 뭐 거창하게 해놓은 건데 그게 사실 알맹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은 이랬을 땐 이렇게 되고 저랬을 땐 저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가 우리의 적인데 세력이, 그러면 우리 국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롱텀으로 저도 보는 하나의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최대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이것도 휩소였을 거예요. 그죠? 아니요, 휩소라는 개념을 해외 선물에서 대입하면 좀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해외 선물, 특히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력이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걔네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왜 굳이 그래요? 크루드 오일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치고 꼬리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다 털리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 또 털리고 또 털리고. 국채도 선생님 뭐 유로채 있고 뭐 미국채는 주로 네, 10년물로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국채가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말 그대로 국채잖아요. 미국 국가의 빚인데 그걸 사고 파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시장이 가벼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IB들이 쉽게 야, 우리 사오증금 써서 다 올려버리자, 이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크레딧 받아가지고 다 올려버려, 야 쳐버려, 이런 옵션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추운 날 왔으니까 방법은 기준 말고 여기 전문가님이 매매하는 것 중에 국채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그 레인지의 어떤 들어간 원칙에서 몇 가지 있잖아요. 제일 남바 파이 보면은 1, 2, 3, 4는 밥 먹고 살아야 안 되니까 마지막 거 요거는 확률로 첫 번째가 주식 하니까 내가 나도 원칙 기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은 예.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예. 하여튼간에 전문가님이 국채 신용물에서 넘버 5 중에 가장 요거는 내가 놓치지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주택이 있습니다. 하나를 공개해 주시죠. 추운데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질문이 너무 넘버 5는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넘버 5 정도는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국채를 보실 때는 국채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채권 수익률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정책 기조로 흘러갈지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거의 다 대부분 말씀드린 거고, 뭐 상관관계로 보자면 S&P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S&P를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국채 하면서 S&P랑 같이 해서 좀 약간 해칭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같은 경우는 S&P가 계속 신고가를 찍으니까 하방으로 눌려줘야 되는데 얘네도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으니까 국채로 해칭 물량이 좀 들어와요. 그러면서 국채가 원래 기본적인 어떤 스탠다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달러 눌리면 골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스탠다드처럼 S&P 눌리면 국채가 올라가고 국채 눌리면 S&P 올라가고 S&P가 올라가면 반대로 항상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S&P가 눌리면 국채는 올라가고 국채가 올라가면 S&P가 눌리는구나.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S&P가 계속 신고가 찍으니까 그러면 국채도 계속 하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왜냐면 해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도 좀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해칭 물량 들어오면서 받쳐줘요. 그래서 상황이 시장이 항상 변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들 이런 이유들과 이런 명확한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멀리하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시그널 하방 나왔다, 매도다, 매수다, 좋아요. 그렇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막 이렇게 횡보 나올 때 또 그 매도 나왔다, 매수 나왔다, 매도 나왔다, 매수 나왔다. 횡보에서 많이 틀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횡보에서 또 수익 많이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게 결국엔 보조지표 차이예요. 보조지표 섞어놓은 거 차이예요.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되게 회의감 느끼게 해드리려고 여기 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을 해야지만 패가 망신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접근의 문제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까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구다? 시장이다. 그 사람한테 편승을 해야겠죠. 같이 따라가야겠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손실 날 때 오케이 인정 손절. 수익 날 때 좋다. 더 가나 안 가나 분석하고 시장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청산하는 거. 손절은 어떨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손절하기 되게 어렵죠. 손절하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왜 쉽지가 않냐면 내가 명확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겠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명확하면 알바 안 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는데 당연히 손절도 흔들리죠. 내가 이걸 잘라내면 손실이라는 걸 확정을 짓는다는 건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올라가겠지 하다가 더 커지죠. 결국엔 명확한 자기의 어떤 그 확고한 시장을 보는 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뷰가 없고서는 기술적인 것도 프로그램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좋죠. 모든 거를 다 대입했을 때 최고의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달러 인덱스하고 최고 반대 성향으로 움직이는 달러 인덱스랑 국채랑 반대 성향으로 움직이냐고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통화 긴축으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평가 절상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평가 절상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 올라간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저도 머리가 맞죠? 네. 자, 평가 절상되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결국엔 평가 절상이고 평가 절상이 된 이유는 뭐다? 긴축을 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평가 절상에 대한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흐름에서는 통화 긴축에 의해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 달러 인덱스는 상방에 나온다. 그래서 95%를 찍은 거고. 네. 그걸 트럼프가 원치 않으니까. 트럼프가 원치 그렇죠. 않으니까 트럼프는 원치 않죠. 네. 툭툭 하다마다 툭툭 때리고. 그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렇지. 트럼프가 그 백인들한테는 지금 인기가 완전 울차 짱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행보가 막 안 좋잖아요. 막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막 쌍욕하고 우리나라 정서랑은 미국 그 오픈마인드인 미국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욕을 한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보호무역주의를 해요. 약간 쇄국 정치랑 다르긴 한데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어떤 걸 그러네요? 수출 경쟁력을 올려요. 그래서 S&P 끌어올려요. 지수 받치고 올리죠. 물론 세제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폐지하고 트럼프 기대감으로 가고 이러죠. 트럼프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어디 가서 막 악수 막 땡기고 막 하고 막 이러고 욕하고 막 그래 보여도 머리 좋고 기득권층이고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 트럼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슬슬 아마 S&P가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반작용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넘어가 버리고 를 볼 때 이제 달러 인덱스도 같이 봐야 되냐라고 했는데 맞아요. 왜 같이 보냐면 통화 정책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통화에 더 영향을 받는 건 단기 국채이긴 한데 국채 역시 10년물도 통화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나오면 달러 인덱스 상방 나오죠. 상방 나오면 국채는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눌립니다. 왜냐하면 통화 긴축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 흐름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차트요? 어떻게 해요? 인덱스 차트하고. 네, 비교해서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95% 간 것까지 볼게요. 자, 95% 가려면 자, 달러 인덱스는 9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 10년 국채도 내려왔죠. 이 큰 흐름을 보면은 흐름이 나와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눌렸다가 하고 뭐 이럴 것 같아 보여도 방향은 상반이거든요. 이 나온 이유가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선반영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또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이유가 다 있지만, 뭐 통화 정책으로 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통화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한번 볼까요? 자, 반대 흐름이 나오죠. 반대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커렐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서 오일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일만 하고 골드만 하게 되면 명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내리지? 내가 손절을 왜 해야 되나? 흔들리죠.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확고한 뷰를 갖고 있었을 때 손절이 확고해질 수 있죠. 근데 확고한 뷰는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절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을 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일단 뭐 오늘 강연에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회의감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다 보니까 이거 생각들이 많이 복잡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저는 어차피 제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태가망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본인이 뛰어야 된다. 언제까지 전문가한테 의존해서 매도입니다 하면 매도하고 매수입니다 하면 매수하고 너 때문에 내가 매수했는데 손실났다. 어떻게 할 거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책임 전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매매, 본인이 제2의 인생의 황금기를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올바르게 접근해서 올바르게 수익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 강연회는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알찬 내용으로 계속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 아파치라는 데에서 방송을 연기해서 하고 있어요.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쪽에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원래는 77만 원인데 교보증권 해서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송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송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8시서부터 12시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더 듣고 의논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들어도 되고 제 카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그거는 무료입니다. 거기서 어디든지 질문하시면 되니까 그럼 되시고 방송 들으실 분들은 교보증권이랑 연계해서 계좌 트시고요. 계좌 트시고 월에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진짜로 진짜 안 하셔도 되고 많이 여기저기 가보면서 배워보세요. 배워보시면 나중에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었는데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일단 자꾸 눈치 주는데
월 회비는 30만 원에 저기 뭐야 증권사 트셔서 교보증권 트셔서 하시면 되실 수 있으니까 네, 하실 분들은 네, 오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방송을 들으려면 진짜 77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네, 오늘 판단해서 하시면 아니면 뭐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면 뭐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서 네, 답변 주실 거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다음 주도 강연회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주는 그 하나 교육 내용이 그래서 좀 오늘 온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겠나? 구체적으로요? 다음 거기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4시간 강연이니까요. 4시간? 4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을 텐데 다음 주는 네.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어제 TV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TV 나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네. 뭐 일단은 잘 꾸려나가야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완해서 더 알려드리고 해야죠. 네. 일단 뭐 다음 주는 뭐 강연에 있는데 하나의 투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교보니까. 네. 하나 대투가 이거 금융투자. 다음 주. 네네. 금융투자. 네. 내가 들어가. 네, 절대 저는 알바 아닙니다. 저는 주식까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신 분도 저번에 한국경제TV 그거 강연회 때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이 시장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집 가다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시장 쉬워요. 이렇게 해서 돈 쉽게 벌 수 있다. 돈 쉽게 벌 수 있다. 막 이러거든요. 쉬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쉽게 쉬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처음 봤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전부 다 사탕 발림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전문가 80~90%가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A선물이 솔직하게 진짜 사기꾼들이야. 근데 이제 이런 심리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도 저는 네. 이런 내용을 준다는 자체는 집에다 적어놔야 돼. 나는 그래서 말입니다. 잘할 때나 이걸 봐야 돼.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있죠. 시장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저를 통해서 키우시든 어떻게든 키우셔서 저랑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을 소중함을 배웠어요.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했을 때 분명히 얻는 게 있거든요. 시장을 이렇게 보세요. 야, 이렇게도 접근을 하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측면이 강하긴 하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역시 시장 이게 맞아 보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제가 미처 놓치는 부분들. 다른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공유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이거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네, 연연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취한다는 말에 네.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취한다는 말이 사실은 취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여기 초보자도 계시겠지만은 좀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세 중독이라는 게 있다고 매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문가님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뭐 이걸 장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회의감을 준다는 자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하지만은 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화번호는 010 지금 명함을 해야 되는데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따로 불러드릴게요. 제가 아직 명함이 준비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와서 제 전화번호는 010 6720에 010-6720-1578입니다. 010-6720-1578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언제든지 시장에 있어서나 이제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그래도 그 방에 가입하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리딩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빙 하는 데에서 어느 국제 신문물에서 진입을 하라 했을 때에 예. 그 원인을 공부하기까지는 사실 내 스스로가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했어. 예. 그 수익은 났어. 예.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이제 하려면 자기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추후에 따로 또 강연회를 배운서 많이 늘어나면은 그런 걸 좀 본인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지. 예. 해외선물이라는 거. 아,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드린 전화 됩니까? 전화하셔도 되는데. 워낙 바쁘시가지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렸는데 전화하시라고 번호 알려드린 거죠. 근데 전화번호 이제 그래서 안 만나서 참 들어가겠지. 말로만. 저는 받겠습니다. 전화 꼭 받을 테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만약에 제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권사 다른 딜러 선배를 통하든 아는 형님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 알려드릴게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는데 2010년물에 네네. 만약에 내가 오늘 가입하면은 네. 다음 주에 들어갈 기획에 대해서 포지션이 네. 아주 훌륭한 자리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아니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상 124 다시 아래 지금 분위기면은 네. 124 다시 아래면 잡아줘야 돼요. 지금 124 다시 31에서 마감했죠. 내가 그런 이야기해도 나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124 모르잖아. 그지? 여기 차트 보시면 네. 지금 124 다시 31이에요. 네. 근데 124까지 그 레인지는 지금 그러니까 막 잡으면 안 되고요. 막 잡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분할해서 잡기는 괜찮아요. 괜찮고. 1021인가요? 아니요. 30 저는 이거 중요한 거 빠졌다. 저는 틱 안 봅니다. 틱 보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틱 보지 마세요. 분봉 보세요. 출신은 기껏도 안 본데 의외로 해외 선물은 전부 다 팁을 까지더라고. 그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기적인 흐름만 보려고. 아, 그렇지. 예, 30분봉 보세요. 그러면은 저야 지금 이렇게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보는데 거래량 차트도 놓고 보시고 차트 보조지표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동평균, MA 이런 거 해서 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저는 왜 다 빼고 보냐면 안 봐도 다 알아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결국엔 안 봐도 알게 돼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거래량을 논할 그런 게 아니니까 거래량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진입회가 청산해서 훌륭한 자리 나왔던 구간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124 다시 초반대에서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량. 네. 그래서 지금 125 다시 1호까지 왔죠. 1호까지 찍고 왔죠. 1124의 그 기준은 어떤 면에서 이거 가격 레인지예요. 이거. 네. 55.80 불, 80 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1294.4불. 이게 네. 아니 이게 말하는 거고 이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고 지수도 역시 포인트고. 아니 10년 체크가 1124라는 게. 네, 이거는 이제 읽을 때 124 다시 31 이렇게 읽는 거예요. 114 다시 124 지금 현재 레인지가 하나하나 24 124. 124. 네, 124 다시 31. 네. 뭐 어떤 의미를 하는 이거는 그냥 10년물 채권 가격 그거예요. 단위예요. 단위. 네, 단위이기 때문에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거 분봉 더 보셔라. 맞아요. 진짜 분봉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틱 보시더라고요. 왜 틱을 보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틱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해외 선물 쪽 이 바닥이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단기적인 수익률에 의해서 변동성을 잘 타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수익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도박이죠. 그건 하지 마요. 도박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왜 선물이요? 예. 그 갖고 뭐 며칠씩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나저나 정리를 해야지. 그거는 하루에 몇 번씩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분봉 저런 거 긴 뭐 30분 보고 10분 보고 이거 볼 수가 없다고. 10년물은 안 하더라도 더군다나 몇 년씩 뭐 며칠씩 뭐 몇 달씩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오일이나 골드도 그렇게 쭉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금이 투자 자금이 많은 가지 가수가 있어요. 아, 투자 자금 적다. 아 올라갔지 말고 이게 그거다 진입 위에 위쪽에 그러면은 근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그렇죠.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닥나 버리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하는 법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단기적인 걸 할 때도 30분봉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흐름이 30분봉에서 다 나와요. 그 틱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트를 보면요. 네네. 틱이 아주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분봉보다는 그러니까 틱봉을 보는 거예요. 그게. 틱봉은 단단치기가 딱 좋은 거예요.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 맞아요. 다 맞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 하면 그게 정답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흐름이 다 나오는 게 30분봉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달고 뭐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 지금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30분 봐도 충분히. 그래서 웬만하면 틱의 이 흐름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해외선물 거래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해외선물 거래량이요? 네, 해외선물 거래량은 매매하는 데는 아니요, 거래량 상관 있어요. 근데 전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여기 나오는 거래량 네. 그 거래량 말고 전일 거래량이 중요해요. 합친 거. 네, 전일 합산 거래량. 전일 대비 전일 거래량이 중요한 거고 전일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이만큼 터졌다? 그러면 오늘 확실히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계속 질문을 해주셔야 나와요. 제가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한 번에 쏟아내서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 저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기가 힘든 게 그 질문이 나왔을 때는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큰 틀에서 그림을 잡아가는 것부터를 해드려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점에서 언봉 터지고 오이평선 이탈하면은 일단은 절반 매도하고 이런다는 그런 거는 다 기본이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근데 외봉 쌍봉 있나요? 이거요? 쌍보 있죠. 외봉 그러니까 전져 있어요. 외봉에서 한 번 더 빠질 때는 네네. 내가 손절매 안 하더라도 다시 쌍봉에서 올라갈 때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오케이. 왜냐하면 주식이랑 좀 다른 게 주식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고 코스닥에서 주포의 개념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대신에 그 기술적인 헤드앤숄더 이런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있어요. 확실히 캔들에서 나오는 무슨 천정형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기본. 시장을 주무시니까 그런 말씀. 그렇죠. 결국엔 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이 있을 때 가는 거. 그리고 경제 지표도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 원유재고 증가했는데 왜 가격은 올라가냐? 이랬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야. 왜 내가 이 시장 안 해?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이유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려요. 전부 다 노이즈 같아요. 근데 그 노이즈가 심한 게 뭐냐면 골드랑 오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호가가 얇고 현선물 해칭하는 해저들이 참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난 아예 모르겠는데 물론 얼마인데요? 네? 이거는 호가가 찬이 얼마 정도죠? 이거는 호가가 두꺼우면 130 계약 130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약 하나에 2개. 네?
그러니까 아니 그 호가에 실려 있는 물량이 예. 130, 120, 88, 58, 네. 뭐 77 막 이래요. 오일 같은 경우나 골드는.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 2, 3천이에요. 기본 2, 3천이고 뭐 4천, 그다음에 6천, 7천 쌓였을 때 있는데 그거는 그 부분을 뚫렸을 때 또 흐름이 달라지는 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잡아드릴 거고, 네. S&P도 한 1200, 1300 이렇게 물량이 있어요. 쌓여 있는데 오일이 특히나 얇죠. 55, 33, 뭐 88, 132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거는 5억 가지고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슈팅이 확 나왔다, 볼이 나왔다 막 이렇게 그래서 노이즈가 심한 거예요. 휩소라기보다는 물론 뭐 작정을 하고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하겠다 전략을 짜서 들어간다면 그게 휩소가 되겠죠. 근데 휩소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이즈, 그 노이즈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 매동매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지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골드랑 오일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골드랑 오일만 했으니까. 다른 거는 알고 싶지 않아. 이것만 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움직이면 돈이니까. 근데 결국에 시장은 다 연결지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봐야 되고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처음에 벅차죠. 당연히 벅차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제가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교보증권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시면 방송 회비는 30만 원에 네,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오늘에만 해당된다라는 부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나서는 네, 77만 원일 거예요 아마. 네, 77만 원일 거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만 진행하는 건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은 같이 여기서 의논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강연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